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치과 의사 판단하에 완전히 이거는 속에 숨어있는 사랑이다. 뼛속에 완전히 들어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는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이가요. 뼛속에 들어있을 땐 이렇게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대요. 그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막이 탁 터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뼛속에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에 둘러싸여 있죠.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 치아와 이 막 사이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차면서 풍선 불듯이 이렇게 치아 테두리에 물주머니가 차요. 그러면요, 뼈가 녹아요. 잇몸뼈가 없어지고요, 턱뼈가 없어지고, 잘못하면 턱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근데 사람 몸이라는 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빼내서 예방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방적 발치죠. 사랑니는 아프기 전에 예방적으로 빼내시는 게 원칙이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일단 아프면 어떻죠? 아프면 사랑니 자체가 염증으로 인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사랑니 자체가 아닌 사랑니 주변부의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랑니와 잇몸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요. 세균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잇몸이 부어요. 잇몸이 부으면 띵띵 부어서 일단 아픕니다. 그런데다가 저 뒤에 잇몸이 붓기 때문에 씹으면서 그 잇몸을 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상처도 나겠죠.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근데 그때 치과에 가면 이건 지금 염증이 심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약을 드릴 테니까 가라앉혀서 갖고 오면 그때 뽑아줄게요. 그래요. 그 약을 받아갖고 왔단 말이죠. 그 약을 먹으니까 가라앉아서 또 괜찮아요. 그런데다가 그 사이에 있던 음식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열흘 되면 다 부패가 돼서 흘러나옵니다. 물로. 그럼 가라앉겠죠. 그럼 치과에 안 가요. 그리고 또 다음에 부으면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니 부분이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버텨보겠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죠? 사랑니가 썩어 있습니다. 썩게 됩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빼버릴 거니까. 그런데 사랑니와 맞닿은 그 앞에 내가 평생 써야 되는 어금니의 뒤통수가 썩습니다. 뭐 하다가요? 버티다가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사랑니는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방적으로 빼내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프냐? 저도 사랑니를 4개 다 뺐어요. 안 아프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아픕니다. 예. 제가 이게 성격상 못된 건데 아픈 건 아프다 그래요. 애들이 와도 아파요? 그럼 응 아파. 얼마나 아파요? 그럼 난 잘 모르지만 하여간 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건 간에 좀 아픕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마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빼는 과정 중에 아프진 않아요. 근데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무언가 드릴 같은 게 막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요. 물이 튀고 끔찍한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빨을 좀 이렇게 잘라서 꺼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쏙 빼는 게 아니고요. 입안에 물은 차고요. 피맛은 나고. 그런데다가 무언가를 막 톱 같은 걸로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분별해야 될 중요한 건요. 공포와 통증은 두 가지가 다른 거랍니다. 그래서 사랑니 뽑을 때 느끼시는 건 실제적으로 통증이 아니고 공포예요. 아프진 않아요. 마취를 했으니까. 아프다 그러면 마취 더 해야 됩니다. 예. 무섭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를 뺄 때는 우지끈하고 뭔가 부러지는 소리도 나요. 이러다 내 턱뼈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지만 뭐 입에다가 그렇게 뼈가 부러지는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해서 사랑니를 잘 빼냈어요. 그럼 꼬매놓겠죠. 예, 그 구멍 난 데를 좀 꼬맵니다. 안 꼬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꼬매요. 그리고 약을 받아 갖고 옵니다. 그 약엔 보통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소화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균 생기지 말고 염증 빨리빨리 나으라고 드리는 약이에요. 그냥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취 주사만큼 진통제가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냐고 물어보시면 사랑니를 빼고 난 후에 아픕니다. 집에 가서. 옆에 있으면 치과 의사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안 아프지만 집에 가면 아파요. 한 2, 3일 아파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일주일은 아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 3일 아프고 나면 좀 덜 아프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한 이틀 아파요 그랬는데 3일째도 아프면
되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일주일은 아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가는 거죠. 일주일 후에 오면 이제 실밥을 풀어내고 잘 아물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잘 아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뺄 때 부작용이 뭐가 있느냐? 온갖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제일 많이 들은 건 뭔지 기억나십니까?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어디예요? 아래쪽 사랑니를 뺄 때. 이게 치과에서 마취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치과에서 마취를 하면요 일단 이가 마취가 되겠죠. 그런데 혓바닥도 얼얼해요. 그 다음에 이게 뺨이 이게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입술도 감각이 없어요. 뺨, 입술, 혓바닥, 그 다음번에 여기 이 이런 데가 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입 빼고 마취하고 나면 침을 이렇게 닫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요 머리에서 뇌에서부터 신경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아래 턱뼈 속에 신경이 지나가는 동굴이 이렇게 쭉 뚫려 있어요. 그 동굴 속으로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게 지나가다가 뺨으로 가고 혀로 가고 입술로 가고 치아로 가요. 이렇게 가지들을 치고 있는데 치과에서 아래 사랑니를 뽑을 때는 이 여러 개의 감각신경에 원가지를 마취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마취할 때는 되게 깊은 데다 마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통으로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경이 가다가 원가지가 있고 얇은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가지들이 치아 하나마다 다 이렇게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신경이 톡 끊어지면서 이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 잔가지에 연결이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이 원가지에 가까이 붙어 있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원래 있는 가지를 이렇게 흔들겠죠. 그러다 보면 그 원래 있는 굵은 신경에 껍데기가 좀 벗겨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신경 손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니는 신경과 되게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니를 빼다가 이렇게 빼다 보면 신경이 껍질이 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취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일주일쯤 됐더니 여기도 약간 마취가 안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럼 신경 껍데기가 좀 벗겨졌겠구나. 이게 신경 손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복구가 된대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요. 물론 영구 손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 있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치과 의사셨는데 그때는 CT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만하게 생긴 조그만 엑스레이를 여기다 놓고 찍어서 사랑니가 저기 있구나 그러면 치과 의사가 사랑니가 저기 있고 신경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라고 머리에다가 VR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기구를 넣고 짝짝짝짝 해가지고 뽕 뽑았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으로 상처를 좀 덜 내고 치과 의사의 손끝의 감각으로 뽑았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뽑았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가 아직 찌릿찌릿한데요? 일주일 만에 환자 그러면 괜찮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있어 봅시다. 그럼 이제 한 달 후에 환자가 대부분 안 와요. 왜요? 신경 복구가 됐으니까요. 껍질만 이게 다친 거니까. 근데 요즘은 일주일쯤 지나서 여기가 찌릿찌릿하면 소송하러 가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병원 문 닫고 뭐 종이를 써서 소명서를 써서 내든가 뭐 엑스레이를 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치과 의사가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일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내 사업장인 치과가 문을 닫아야 돼요.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여기 멀쩡해지는 거예요, 환자가. 그럼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제 문 닫고 진료 못하고 글 쓰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자료 찾고 뭐 이랬던 것만 남는 거고 환자가 났으니까 좋긴 하지만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사랑니 뽑으러 가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건 큰 병원에 가서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 대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병원으로 가세요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 원무과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자료도 찾고 의사를 도와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좀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개인 치과는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무서운 거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조금 생기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니를 못 뽑으니까 근처에 있는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보낼 때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이 혼자 하고 있는 거니까 한 일주일 지나도 여기가 좀 찌릿찌릿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소송하러 가지 마시고 원장님 말 듣고 조금 기다려 보셔라.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환자분들한테 소송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환자분들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래 사랑니 같은 경우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미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얘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사랑니를 뽑을 때 검사를 많이 해요. CT를 찍어서 3차원적으로 신경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확인을 다시 하고, 그 다음번에 좀 열 때도 안전하게 많이 열어서 확인을 좀 해가면서 사랑니를 빼고. 근데 상처 부위가 커지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료도 방어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 되면 참 좋은데, 예. 아유, 선생님이 사랑니 뽑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떡하겠냐. 애썼다. 그리고 아유, 환자분이 이게 잘 뽑으려고 그랬는데, 예, 여기 조금 신경 손상이 있어가지고 좀 찌릿찌릿한 게 좀 오래 가게 생겼는데 미안하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좀 해피하게 살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어쨌건 간에 그렇습니다. 아래 사랑니는. 위에 사랑니는요, 여기 있겠죠. 여기요. 요 사랑니 뿌리가 여기 쭉 있으면 요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뺨이요. 근데 사람은 눈 밑에, 코 옆에, 어금니 뿌리 위에 여기가 속이 비었답니다. 그래서 그 빈 속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축농증, 부비동염, 상악동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코 끓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가끔 어금니나 사랑니의 뿌리가 그 공간 안에 뿌리 끝을 디밀고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럼 사랑니나 이런 걸 뽑았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하고 입하고 중간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마시면 코로 나와요. 그렇겠죠.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개통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를 뺀 그 순간에 치과 의사가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뭘로 처음에 알 수 있어요? CT나 엑스레이로. 그래서 뽑다 보면 위에 여기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상악동과 입이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CT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데 일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다. 부작용을 알고 빼는 거죠. 왜냐면 빼야 되니까. 뺐어요. 그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해요? 뭘로 잘 막아서 꼬매주면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처치를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그 구멍을 막거나 뭔가 인공뼈를 집어넣거나 뭐 이런 것들 하는 데서는 추가적인 술식과 추가적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생긴 거를. 그죠? 돈을 더 내고라도 잘 막아놔야죠. 사랑니의 부작용은 그렇게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물론 빼다가 부러지거나 뿌리가 좀 남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오늘 사랑니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랑니는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잘 나온 사랑니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면 축복받으신 거예요.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만 있거나 아래만 있거나 안 씹히는 거죠. 쓰러져 있거나 이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혹은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예방적으로 빼내시는 게 맞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다른 치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어렸을 때 빼주는 게 좋겠다. 빼다 보면 부작용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은 있다. 모든 술식에는 다 부작용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처에 갔는데 근처에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요 사랑니는 제가 빼드릴게요. 그러면 손 붙들고 고맙다고 그러고 빨리 빼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큰 병원 가시면 절차도 복잡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사랑니 빼주겠다는 선생님이 계시면 얼른 빼고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럼 큰 병원 가라. 그럼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에 좀 가긴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사랑니는 원칙적으로는 빼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니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은 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건 왜 내 얘기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됐건 간에 사랑니에 관련된 궁금증들 댓글 쭉 달아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댓글 달지 못하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또 다른 영상 만들어 보고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랑니에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